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제 평가 기준은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는 언제나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실시 과정에서 뭐 잘못된 어떤 그런 실행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그다음에 평가자 개인이 지니고 있는 어떤 의견과 편견, 이런 것들이 자,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평가는 자, 본래의 의미를 잃고 시간과 자원의 낭비만으로써 기관의 부담으로 어떻게 돼요?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평가를 막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평가를 진행할 때에는 뭐냐면은 이 필요성과 이 목적성, 왜 이 평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평가의 목적성은 뭔지, 이것이 분명할 때 시행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윤리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런 어떤 필요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프로그램 평가위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유용성서부터 이제는 정확성까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먼저 유용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용성은 자, 평가와 관련된 어떤 실제적인 정보 욕구, 이 실제적인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의미를 우리가 말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성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자는 자, 평가와 관련된 이들의 다양한 측면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돼요?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평가의 기획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평가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의 범주와 범위를 정해야 된다. 이 정보의 범주와 이 범위를 여기에서는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자 자신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어야만 평가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명료한 이런 해석과 명확한 보고, 그리고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있어야만 어떻게 돼요? 평가가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실행 가능성입니다. 실행 가능성은 자, 평가가 실제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활용될 수 있는 평가. 자, 현실과 걸맞지 않는 이 평가는 그 평가가 아무리 어떻게 돼요? 정확할지라도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고려되지 않는 이 평가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효과성의 평가는 명확할지라도 차후에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비용 절감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이 평가의 내용은 실제적인 이 활용의 평가의 과정에서 반목의 원인으로 어떻게 돼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조건을 고려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평가는 평가자가 정확하게 명확한 어떤 그 평가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이 평가는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합법성입니다. 세 번째는 합법성. 자, 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자, 평가에 포함되는 이들의 어떤 인권과 복지에 대한 합법성과 윤리성이 이제는 고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합법성과 윤리성. 그래서 자, 평가의 명확성을 위해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거나, 그리고 평가의 합법성을 위해서 많은 어떤 정보 누락으로 인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평가의 원래적인 목적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인 측면을 통해서
책임과 참여자의 어떤 그런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의 항목이 명확하게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이 항목이 명확하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있냐면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정직하게 제시되어서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의 알 권리의 한 측면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돼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이 표현의 과정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성과 윤리성, 합법성도 중요하지만 이 윤리성, 어떤 면에서는 이 평가를 받는 어떤 대상자들의 어떤 가치와 윤리성, 이런 것들이 어떤 존엄성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는 원칙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진행되는 것을 이해하고 평가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평가자는 미리 이해하고 최대한 어떻게 돼요?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이 평가의 어떤 그 평가의 목표에 대한 이 가치와 장단점, 이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 기술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어내고 자, 평가의 관련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는 어떻게 여기는 자, 통계의 어떤 그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 명확성. 그다음에 어떤 신뢰도와 여기에서는 이 타당성,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명확성과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타당성,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수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자, 평가의 대상과 목표가 어떻게 돼요? 대상과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해야 하고, 자, 신뢰도와 타당성이 보증될 수 있는 이 측정 방법과 도구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분석의 과정에서 체계적인 자료의 기록과 양적 질적 방식의 어떤 교차 검증 형식의 분석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의 과정에서 평가의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정당한 결과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평가의 정확성이 높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 평가 기준에는 유용성으로부터 정확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그 이제 청소년 두 번째 프로그램의 이제 평가 모형입니다. 평가 모형. 여러 가지 이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어떤 거에서 평가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중요성이 무엇이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평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평가 모형은 어떤 단계별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어떤 주요 모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프로그램의 이제 그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 모형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모형이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 하면 자, 목표 중심 평가 모형입니다. 자,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은 이 프로그램의 진행 전에 이 설정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성취도를 평가하는 측정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분류상으로서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은 자, 프로그램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결과 중심형 평가다. 이 결과 중심형. 결과 중심의 이 평가 그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목표 중심형 평가의 장점은 자, 어떤 것이냐면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돼요? 이 신뢰성이 어떻게 보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자는 평가 목표의 명확성에 의해서
시간적인 어떤 소모와 장애를 줄일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의 성과를 쉽게 수령할 수 있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반면에 단점은 어떤 것이냐? 단점은 이제 장점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평가제의 어떤 그런 명확성을 높일 수 있고 시간은 어떤 소모와 장애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 프로그램의 목표의 미달성 시에 이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 과정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목표에 이 중심을 둔 평가 방식에 의해서 의도치 않는 긍정 혹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누락되거나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러한 단점이 또 이 목표 중심 평가 모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목표 중심 평가 모형에서 이 테일러의 어떤 그런 행동 목표 모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일러의 행동 목표 모형은 여기서는 평가의 기준, 이 평가의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술된 행동 목표를 여기에서는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때문에 행동 목표 모형이라고 불린다. 행동 목표. 행동 목표. 이 행동 목표 모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초기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떤 학업 성취 평가를 위해서 제한된 평가 모형인데, 이 프로그램의 진행 후에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 평가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다양한 평가의 다양한 범위에 적용되고 있고, 프로그램의 평가만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어떤 제도나 정책, 시설 이런 것들도 평가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행동 목표의 모형의 절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행동 목표 모형은 어떤 결과 중심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를 보면, 자, 목표를 선정을 하고 명시를 하고 도구를 제작하고 수집하고 판단한다.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선정에 있어서는 자, 참여자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참여자를 위한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목표 명시에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행동 목표, 이 행동 목표로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구 제작에 있어서는 자,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를 선정하거나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자,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대상의 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은 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목표의 달성도를 이제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목표 모형의 절차는 이런 어떤 5개 절차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이제 모형이냐 하면, 이제 테일러의 행동 목표 모형이면 두 번째는 이 프로보스의 간극 모형입니다. 간극 모형. 이 간극 모형. 그래서 프로보스의 간극 모형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실행 사이에 어떻게 돼요? 존재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간극을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간극.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떤 목적과 실행 사이에는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이 간극을 찾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프로버스의 간극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평가를 위해서 여기에서는 표준, 그 다음에 성취, 그 다음에 비교, 이러한 요소를 이제 표준, 성취, 여기에서 비교, 이러한 요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프로그램과 실행 단계의 이 간극을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제 진행 사이에 존재하는 이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제 규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를 사용하게 된다는 건데, 자, 목표와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 이 목표와 그다음에 어떤 이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현장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환경과 참여자들의 어떤 관계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외부의 평가자들에 의해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프로그램 현장에 프로그램이 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는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극 진행, 즉 각 진행 단계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간극 모형의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설계하고 투입되고 가정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비용 효과 분석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계. 자, 간극 모형의 설계는 프로그램의 투입과 진행과 산출의 요소에 대해서 설계하는 단계다. 프로그램을 투입하고 진행하고 산출하는 요소에, 여기에서 이 설계를 진행하는 단계로서 자, 프로그램이 제대로 어떻게 돼요? 설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다. 자, 투입과 진행과 산출, 이것들이 이 프로그램에 잘 설계가 됐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다라는 것이고요. 투입은 자, 프로그램의 평가의 표준 및 준거를 열거한 후 이 적합도를 검증하는 거다. 적합도를 검증하는 것. 그래서 자, 이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에서 투입되기로 된 어떤 그 결정된 자원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는가를 평가의 이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로 어떤 것이냐면, 자, 강사의 자질이라든지 참여자들의 어떤 노력, 능력, 그다음에 학습에 의한 환경, 이런 것들이 이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투입은 그러니까 이 강사의 자질이나 참여자들의 능력, 학습자에 의한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기준으로 투입된 요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과정 분석입니다. 이 과정 분석.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자, 의도한 이 변화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와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활동, 그다음에 기능과 같은 어떤 실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데이터 간의 어떤 그런 수집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간극 모형의 이제 결과는 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목표와 실행 단계의 차이, 이 차이점을 이제 비교하는 것이다. 목표와 실행 단계에 있는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거다. 자, 이를 위해서는 설정한 표준과 준거의 일치성 여부, 그다음에 불일치성의 통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에 포함되는 이 목표에는 참여자가 설정한 목표뿐만 아니라 자, 강사가 설정한 목표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에는 참여자가 설정한 목표뿐만 아니라 강사가 이런 어떤 그런 모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정한 목표에 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설정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참여자가 설정한 목표와 강사가 설정한 목표를 포함해서 여기는 결과를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비용 효과 분석은 수행성과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기에 사용된 비용이나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통해서 이제 이 효율성을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 다른 프로그램의 결과, 이 다른 프로그램과의 결과를 사용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이 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극은 이 프로그램 목적과 실행 사이에는 이 차이가 존재한다. 간극이 발생하는 건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여기에서는 설계를 통해서 투입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통해서 비용 분석 효과를 분석할 것이냐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버스의 간극 모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몬드의 이제 3차 모형입니다. 3차 모형. 이 3차 모형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차 모형은 자, 하몬드의 3차 모형은 자, 3차 모형의 평가 목적은 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평가의 구조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수정과 보완에 필요한 이 정보를 수집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가 구조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수정과 보완에 관한 이 정보를 수집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자, 3차원 모형의 절차는 자, 변이를 선정을 하고 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결과 분석을 하고 결과 보고를 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범위를 선정하는 것은 자, 프로그램의 내용, 그다음에 참여자의 집단, 그다음에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그다음에 환경, 비용, 이런 어떤 변이에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정을 하고, 자, 요소 간에 존재하는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을 밝히는 것이 이 목표로 사용된다는 것이 이 변이 선정이고,
자, 평가 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이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이 탐색하고자 하는 이 평가 도구를 제작하는 것이다. 평가 도구를 제작하는 것. 결과 분석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목표 달성 여부를 정도를 확인한다. 목표 달성 여부를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과 분석은 자, 프로그램의 평가를 기관 운영자들의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3차원 모형의 어떤 그런 절차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의사결정 중심의 평가 모형이다. 의사결정 중심의 평가 모형. 자, 의사결정 중심의 평가 모형은 자,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 이 평가의 목적이 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것에 사용되는 어떤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장점은 어떤 것이냐면 자,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이 평가에 참고함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 요소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종합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단점에서는 자, 많은 정보를 검토하기 때문에 평가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의 개선보다는 현상 유지에 근거한 이 어떤 그런 근거 자료를 활용하는데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자는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권한이 없고 의사결정자를 위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보와 자료만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느냐라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는 상황, 여기는 콘텍스트, 투입과 인푸트, 그죠? 과정,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출, 아웃풋을 통해서 이루어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CIPP 모형이라고 하는데 상황과 투입과 과정과 산출이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어떤 것이냐? 맥락적 평가로 불리우고 자, 프로그램 제공 전에 주변 환경과 프로그램의 목적의 적합성들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제공 전에 주변 환경과 목적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교육 수요 조사나 반성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환경적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투입은 자, 프로그램의 목표를 위해서 이제 투입되어야 하는 자료와 전략,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이 자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문가의 판단, 그다음에 집단 합의, 그다음에 실험 집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투입 평가고요. 과정 평가는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져가는 어떤 그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결과를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는 사건과 주의할 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평가자가 준비한 측정 지침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개발된 어떤 측정 도구를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산출 평가는 자, 프로그램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결과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주로 어떻게 돼요? 참여자에게 나타난 어떤 변화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이 가치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이 평가 기준은 교육 실적과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돼요? 활용 평가의 방식으로 참여자의 어떤 습득 지시나 행동의 변화 수준과 일상에서 적용을 측정하는 것이 산출 평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평가 절차는 상황과 투입, 과정, 산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CSE 모형이다. CS 모형. 그래 이 모형은 자, 개발자 알칸이 근무한 평가 연구소를 이제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 것인데 무엇이냐면 Center for the Study of 여기에서는 Evaluation 이런 이름을 이제 가지고 여기에 약자를 따서 CSE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모형은 여기에서 알칸이 근무한 평가 연구소 이름을 따서 이제 불러졌다. 그래서 이 평가의 실시 목적은
의사결정권자의 어떤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필요한 데이터를 요약하고 여기에서는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알칸이 제공하는 어떤 실행 그 절차다. 그래서 체제 사정을 평가하고 프로그램 계획을 평가하고 여기는 프로그램의 실시 평가를 하고 개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승인 평가를 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뭐 다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판단 중심 평가 모형입니다. 판단 중심 평가 모형. 자, 판단 중심 평가 모형은 어떤 것이냐면 자, 이 평가의 목적을 프로그램의 장점과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 프로그램 평가 모형의 평가 목적을 이 프로그램의 장점과 가치를 판단하는 데 두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가치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 평가의 신뢰성을 중시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되면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해서 이 평가 대상 혹은 평가에 대한 어떤 그 가치 체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는 이제 평가 인정 모형이 있는데 자, 평가 인정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자, 평가 인정 모형은 자, 교육의 질적인 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대학에서 의과대학 개설을 위한 설립 평가, 인가를 위한 평가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개발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과대학이 이제 5년마다 뭐 이제 인정을 받잖아요. 그 의과대학 개설을 위해서 이 평가를 하기 위한 이 개발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평가 인증 모형의 절차를 우리가 살펴보면 표준 설정을 하고 자체 평가를 하고 현장 평가, 최종 평가를 한다. 그래서 표준 설정은 자, 특정한 목적의 프로그램을 갖춤으로써 갖추어야 할 이 표준을 정한다는 겁니다. 표준을 정한다. 자체 평가는 자, 기관의 자체 평가를 통해서 설정된 표준의 이 달성도를 확인한다. 그리고 현장 평가는 자,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 평가를 통해서 자체 평가 보고서를 검토를 하고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관찰한다. 그 다음에 최종 평가는 자, 진행된 자체 평가와 현장 평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최종 인정 여부를 여기서는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인 인정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가 인정 절차를 하고 자, 두 번째는 어떤 평가가 있느냐면 탈목표 모형이다. 탈목표 모형은 뭐냐면 기존의 목표 기준 평가, 기존의 목표 평가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탈목표 모형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평가 모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탈목표 모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탈목표 모형은 자,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는 어떤 부정적 효과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적인 가치보다 프로그램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긍정적인 부수 효과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인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도에 기반한 1차적 효과와 부수적 효과를 2차적 요인을 포함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와 2차적인 목표를 이제 포함해서 평가하는 것이 이제 탈목표 모형이다. 그래서 여기는 탈목표 모형의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프로그램의 시행 및 관찰이 있고 1차적 효과 분석이 있고 2차적 효과 분석이 있다. 그러니까 1차적 효과 분석은 2차적 효과 분석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집단과 요구 분석, 사실상의 효과 분석이 있다. 자, 프로그램 시행을 관점에서는 자, 프로그램의 시행 단계에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과 성과를 포괄적으로 다각적인 방식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프로그램 시행의 관찰이고 자, 1차적 효과는 뭐냐면 관찰을 통해서 데이터를 프로그램의 의도와 일치하는 성과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프로그램의 목표를 준거로 그 가치를 판단한다.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2차적은 자, 프로그램의 시행 과정, 시행 단계 현장에서 관찰된 성과 중에 목표에 부합되지 않거나
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는 부수 효과를 추출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분류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는 이제 1차적 목표가 2차적 목표를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평가 모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목표의 어떤 그 목표의 절차를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펴보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이 감정 비평 모형이다. 자, 감정 비평 모형은 여기에서는 뭐냐면 어떤 객관성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의 평가가 과학적이고 기술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이 직관과 통찰이 중시되는 예술 분야에서 예술품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감정과 비평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감정 비평 평가의 그 모형의 절차는 어떤 것이냐면 실제 사상에 대한 감성가 있고 기술적 측면과 해석적 측면, 그다음에 평가적 측면, 결론 도출과 재현이 있다. 그래서 실제 사상에 대한 감정은 뭐냐면 평가자의 직관을 기반으로 평가 대상의 사상과 실제 모형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한 대로 담당하게 여기는 기술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평가는 평가 대상을 관찰 및 이 감성을 통해서 얻은 이 특징과 이 질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해석적 측면에서는 기술된 특징과 질에 대한 교육적인 의미와 이 가치를 이게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평가적 측면은 기술과 해석의 과정을 거친 이 교육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어떤 질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결론 도출과 재현은 실제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론을 도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이 비평 모형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모형이 있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형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연주의 평가 모형입니다. 자연주의 평가 모형. 자연주의 평가 모형은 뭐냐면 자연주의 철학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철학은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지나친 이상화를 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욕망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는 탐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표현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자연주의 평가 모형이다. 그래서 그런 평가 모형에는 어떠한 평가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교류적 평가가 있다. 교류적 평가. 이 교류적 평가는 여기에는 이 역할과 지위에 따라서 참여자의 비롯한 여러 관계 인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이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어떤 이 갈등의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 갈등의 내용을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답을 제공할 것인가를 이제 교류적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여기는 교류적 평가는 여기에서는 이제 5가지를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가는데 첫 번째 뭐냐면 관찰 작업이다. 평가자와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을 포괄적으로 관찰을 해서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쟁점을 포착하는 것인데 관찰 내용 중에 프로그램 운영상의 의견이나 마찰 갈등 이런 어떤 문제점과 쟁점을 찾아 열거하게 되는 것이고 합의 도출하는 것은 전문가와 참가자 그리고 관계 인사들이 모두 이 쟁점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어떤 집단 합의를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결과 보고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평가와 쟁점을 통해서 그 원인과 해결을 문서화하는 거죠. 문서화해서 도출된 해결 방안을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을 때 그 실행 과정을 점검한 후 재보고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결과 보고. 결론 도출과 제안은 프로그램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이 결론을 도출해서 제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류적 판단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 평가에서 자연주의 평가면서 두 번째는 이제 조명적 평가입니다. 이 조명적 평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그램의 제작의 이론적 근거와 목적,
그다음에 개발 과정, 운영 절차, 실시 과정, 문제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전반에 관련해서 총체적이고 그다음에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접근 방법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적 평가의 이 그 평가의 절차는 관찰하고 탐구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평가하는 상황의 일상적 현실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모습이나 이 특징 이런 것들을 관찰할 목적으로 평가하려는 이 상황과 근접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활동을 하고 직접 관찰하는 여기는 단계. 그다음 탐구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선정된 이 쟁점과 원인을 신속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해서 이 합의점을 찾는 단계. 그다음에 설명은 여러 가지 어떤 포괄적인 설명과 함께 이 쟁점이 되는 문제점과 생긴 배경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인간관계를 규명을 해서 문서로 작성하고 보고하는 단계다. 설명하는 단계는 문서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단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반응적 평가입니다. 반응적 평가. 이 반응적 평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반응적 평가는 종합 실상무형을 주장한 것이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평가의 진행 중에 여러 관계 인사와의 반응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러 관계 인사의 반응에 중점을 둔 방식.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보의 수집 방법과 분석 방법을 정해서 관찰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관련자의 관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든지 내용, 절차, 결과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인사들의 입장과 이 견해를 청취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심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반응을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하고 토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 평가 과정에서 프로그램 평가 방법에 대한 이 관련 인사들의 이 반응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거다. 관련된 인사들의 반응을 수집하는 거. 자 관심사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 인사들의 이 반응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주요 관심사의 쟁점을 대해서 확인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관심사 확인하는 것이고, 자 수정과 점검은 자 평가 내용과 이 평가 내용과 절차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서 평가 절차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은 자 프로그램 전체적인 특징과 관련해서 여러 관련된 인사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 결과를 질적으로 이제 기술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자 반응적 평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이제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다음에는 뭐냐면 해설적 평가다. 해설적 평가는 뭐냐면 평가 방식으로 이 과학적 접근감과 예술적 접근 방법의 이 장점을 얻고자 하는데 이거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평가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실제적 가치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논리성과 객관적 데이터를 요구해서 과학적 정보 방법을 이해하고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해설적 평가에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목적을 조절하고 관찰 기록자를 선정을 하고 내용을 점검을 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결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목적을 확인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게 있잖아. 잠재적 참여자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설명한 다음에 그들의 생각과 프로그램 목적을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자와 전문가들의 토의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으로서 프로그램의 목적을 수정하고 보완한 단계. 그다음에 운영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학생들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관찰하고 기록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 기록 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평가자는 관찰하고 기록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점검해서 여기는 이 기록 결과를 종합하고 정리하고 비교하는 것. 그다음에 문제점을 토론하고 확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관찰자와 기록자의 질문을 제기하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여기에는 의견 불일치를 어떻게 돼요?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자들의 의견 불일치를 작성을 하고 이 수요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고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설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다른 관점의 평가 방법이다. 이 평가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평가 모형이 있구나라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 중심 평가 모형이다. 자, 소비자들에게 이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평가 방식이 이제 고객 중심 평가 모형이다. 여기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보고서 작성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소비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지닌 대리 평가자를 이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사 동원에 있어서는 자, 여러 가지 어떤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요소에 대한 어떤 관련된 전문가를 이제 동원해서 이런 어떤 자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요구 사정을 수정하는 거는 소비자들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궁금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고, 평가 중과 결정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구매에 대한 어떤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이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평가 방식과 이 적절한 평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고, 수집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평가 수집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다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이고, 보고서 작성은 프로그램 소비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참고로 해서 이제 문서화해서 보급하는 것, 이러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법정 재판 평가에서는 재판 패러다임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목표, 설계,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수업 방법, 이런 것들을 적절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절차는 쟁점을 탐색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접과 간철, 이런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수집 방법을 통해서 법정 재판에서 다뤄질 이 쟁점을 탐색하는 것,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 쟁점을 선정하는 것은 자, 여러 가지 탐색된 이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들은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중요도와 참여자의 요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법적 재판에 올릴 안건들 순서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논쟁 준비는 자, 쟁점의 변론, 즉 찬성과 반대를 위한 증거, 증인, 사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정리해서 이제 찬성자와 반대자에게 어떻게 돼요? 제공하로 해서 의사의 개인과 논쟁을 준비시키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의회를 개최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법정 공판이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가지는 거죠. 의회. 자, 법정 재판을 열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이제 증인, 증거, 사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제 직접 신문과 반대 신문을 통해서 배심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이 판결을 해당하는 이 평가 제안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가 모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 10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평가의 주요 모형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모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모형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넘어가는 것도 훨씬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평가 모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모형이 있구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